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29% 상승했고 나스닥이 1.32% 좀 많이 하락했죠. 그 다음에 S&P 500도 0.37% 하락했고 러셀은 0.88% 정도 상승했다. 자, 아침장이 다 올라갔습니다. 어제장에서 자, 미국과 이란이 어느 정도 협상이 된다. 자, 그렇게 했다가 다시금 많이 올라갔던 데 대한 차익 매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특별히 차익 매물이 많이 나타났던 것은 나스닥과 지금 이제 S&P 중심으로 좀 많이 나타났다. 그 와중에도 지금 이제 메모리 업체들은 계속해서 상승되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자, 러셀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래서 다우라든지 러셀 이런 것들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매수세가 들어왔고, 자, 그에 반해서 나스닥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좀 쉬고 있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실 것 같으면은 반도체 중심에서도 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메모리 이런 종목들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그 다음에 시게이트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가는 종목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인텔, 그 다음에 AMD 이런 것들 CPU 중심으로 가는 종목들, 즉 말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인프라를 까는 종목들 중심으로 장이 올라가고 있고, 자, 그렇지 않은 종목들 있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많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오라클, 팔란티아, 그 다음 마소 이런 것들 많이 하락이 됐죠. 자, 구글 같은 곳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던 사람들이 노벨상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엔트로피로 흘러갔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더 강화되겠죠. 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이 많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나쁘진 않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힘을 못 쓰고 있고, 자, 빅테크들은 돈을 갖다가 붓고 있는데 정말로 ROI가 나타날지, 돈이 일단 벌려질지에 대해서 의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자금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쪽에 있는 자금들 있죠. 이 자금들이 거의 다가 이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다 돈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샌디스크, 그 다음에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종목으로 다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어서 이쪽만 계속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그렇게 뭐 큰 폭으로 일단 하락은 없었는데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하락했다. 자, 빅테크 중심으로 하락을 많이 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러셀 2000도 한번 보시더라도 테크놀로지 있죠. 크리도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인더스트리, 정말 블루에너지라든지 전력 쪽, 그러니까 인프라 가는 쪽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인프라 가는 쪽들이 계속해서 상승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실 때도 웬만하면 1위 종목들 있죠. 큰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하셔서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가는 종목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는 등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좋은 종목을 택하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자.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자체가 좀 올라왔죠. 올라오다 좀 꺾였죠. 그렇게 헤드앤숄더가 좀 나타나면서 이렇게 쌍봉으로 좀 꺾이는 모양이 있다. 이때까지는 좀 상승의 추세가 이렇게 쭉 올라왔다면 이제부터는 좀 하락의 추세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꺾인다기보다는 좀 변동이 심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확대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좀 변동이 심한 장세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리밸런싱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 S&P 500, 나스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 자, 다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조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러셀도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반도체죠. 자, 반도체는 뭐 블랙아웃을 했습니다. 블랙아웃을 하면서 아웃을 하면서 직전 고점 완전히 돌파하면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만 지금 이제 장세가 달리고 있다. 그 안에서도 메모리만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빅테크 돈들이 다 이쪽으로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 꺾이지가 않고 계속해서 꺾일 때마다 장중에서만 일단 조정받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벌어지고 있다. 자, 전 세계가 일단 지금 반도체 메모리 쪽에 완전히 꽂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가는 좀 하락이 됐죠. 한 2.69% 하락한 78불대를 기록하면서 80불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있었고 좋은 모양이 있었죠. 반면에 10년물 금리는 좀 올라갔습니다. 1.71% 올라갔다. 10년물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자, 아무래도 나스닥은 좀 떨어졌고, 자, 반면에 러셀은 좀 올라갔죠. 러셀이 올라갔던 이유는 자, 아무래도 좀 자금 자체가 이쪽으로 좀 매기가 돌고 있고 좀 많이 내려왔던 것에 따른 그 반발 매수세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자,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일단은 자, 나스닥
나스닥 렌즈는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좀 떨어지고 있고 안 올라왔던 종목 중심으로 조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자, 힘은 그렇게 있는 모양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비트코인 이런 것들 좀 반등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반발 매수세가 현재로서 나타나는 모양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금리가 상승하니까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환율 자체도 좀 뛰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한 101달러까지 올라갔다. 환율이 뛰니까 골드 이런 것들은 좀 내려가는 모양이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들 중심으로는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 같이 많이 올라갔던 중심으로는 내려가고 있다. 근데 반도체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S&P 500의 지수를 볼 것 같으면 동력을 잃고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고 빅테크 기업과 스페이스X가 상당히 부진되고 있다. 반면에 지금 가는 종목들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D램, ETF 이런 것들, 자, 샌디스크 결론은 또 메모리만 가고 있다. 반도체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가 협상이 어느 정도 됨으로 인해서 브렌트유는 한 3%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PCE 물가지수가 어떻게 될지 자, 그게 문제인데 그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더라도 코어 PC 있죠. 그는 PC가 4월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요때 한번 출렁거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겠죠. 그 두 가지가 일단은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대감은 10월로 앞당겨지고 있는데 매파의 회의 위에 자, 근데 아직까지 뭐 그게 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금리 인상은 올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약간의 힘든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두 가지만 일단은 이번 주에는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최근에 시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죠. 대형주에 유리한 환경이 여전히 조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만약에 자금력의 투명성, 그다음 수익성 면에서 누가 가장 우세한지를 본다면은 중동 문제는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았고, 석유 공급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자체 에너지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돈을 벌고 일자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한 소비를 하고 싶어 하고, 경제가 일단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성장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마자 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지금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옛날에는 자,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흘러갔죠. 중앙은행 있죠. 센트럴뱅크 있죠. 자, 여기서 돈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일단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렸죠. 돈을 갖다 부으니까 자, 그래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빅테크 있죠. 빅테크에서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얘들이 빅테크들이 돈을 갖다가 찍어낸다는 겁니다. 돈을 찍어내는데 센트럴뱅크에서는 돈이 진짜 찍어내서 전반적으로 다 흘러 들어갔죠. 시장 자체에 다 흘러 들어갔다면은 빅테크는 지금 이제 돈을 찍어내가지고 시장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 포지션 있죠. 즉 말해서 반도체, 세미컨덕터 요 분야만 지금 이제 돈이 들어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요 부분만 올라가고 있다. 가는 종목만 가는 거지 가지 않는 종목은 가지 않는다. 그래서 빅테크들의 자금이 가는 종목들에 한해서만 시장이 달리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선수들의 입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댄나일스 같은 경우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줄이고 있고 반도체 관련 주식의 비중을 낮추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기술주에 대해서 양극화 현상이 투자자를 상당히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알파벳은 6% 이상 하락을 하는데 자, 마이크론은 일단 4%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곳 회사는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고 투자를 받는 회사들은 상승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차이가 결론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로서 설명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AI 인프라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투자 수익을 거두지 못할까봐 자, 걱정이 되고 있다는 게 ROI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인베스트한 만큼의 리턴이 안 돌아올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토큰의 최소화로에서의 전환이라는 인식의 이러한 우려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다.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기업들은 처음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토큰이 있죠. 토큰은 AI 모델을 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작은 데이터 조각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장려를 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AI 도입 비용이 너무나 높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AI 사용을 줄이거나 더 저렴한 모델을 찾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는 AI 인프라 구축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되니까 자, 그로 인해서 비용을 또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더 저렴한 모델로 생산을 전환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9월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이 걸림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투자 증가의 수혜를 받는 반도체 관련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지만은 최근에 상승세 위에 이러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이유도 많이 올랐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토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되게끔 나눌 수 있느냐. 자, 그런 의문도 생기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단기적인 균열이 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균열이 나타나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하루 동안에 상승한 종목 수에서 하락한 종목 수를 뺀 수치를 측정하는 자사의 멀티캡 상승 하락 지표가 4월 20일에 정점을 찍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우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되고 있고, 나스닥 역시도 여러 차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락소는 계속해서 지금 많은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1개 업종 중에서 5개 업종만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너무 쏠림이 심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이버전스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상승 추세로서 해소가 되고 있는데, 일정 기간의 조정 후에는 지표와 시장 전반 모두 새로운 고점을 돌파한다. 그런데 거의 모든 경기 순환 고점은 다이버전스에서 선행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름 랠리에서 다이버전스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큰 폭의 하락 조정이 발생할 거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락 종목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는 계속해서, 상승 종목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반해서 상승 종목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여름철에 더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상승의 종목 수가 줄어들 때, 자, 그럴 때 다이버전스가 크게 나면은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올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확실히 상승세는 조금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동일 가중 방식의 S&P 500 지수가 2010년도까지 9.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시총의 가중 방식인 그 지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다. 소형주도 마찬가지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러셀 2000도 마찬가지죠. 좀 많이 올라오고 있면서 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인공지능 관련된 그 주식의 모멘텀의 강세가 시장 전반을 훨씬 더 앞세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MTUM 이런 것들, 모멘텀 팩터 ETF 이런 것들이 그 이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 급등하면서 동일 가중 S&P 500에 대비해서 상대적인 성과가 최고치를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다른 것들도 확산은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테크 주식이 훨씬 더 많이 가고 있으니까 반도체 주식이, 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모멘텀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만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자,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앞서 차트에서 보셨듯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모멘텀 요인이 상당폭으로 하락할 조짐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원인은 알 수 없다. 그런데 과거에 시장이 빗대어서 봤을 때 좀 모멘텀 상승률을 보일 때는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적 발표 기대감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러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실적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자, 그거 자체가 지금 기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있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장이 과열된 것처럼 보였지만 주가가 더 오르는 시기를 겪어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고점이다. 여기가 고점이 되는데 계속 주가는 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고점이 다 왔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지 않겠는가 할 때는 주가는 더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더 간다 할 때 그때가 고점을 찍고 약간 내려오는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많이 하고 좀 많이 거꾸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촉발된 시장의 상승세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속된다 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주시하고 있는 경고 신호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당분간은 포트폴리오를 다소 약세로 기울이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 갖다가 물론 다 털고 갈 필요는 없겠고,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너무 일단 포트폴리오가 많은 것에 있어서는 뭐 100% 이상 들어갔다. 자, 그렇게 했을 땐 조정이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물량을 다 털고 완전히 물량을 갖다 우리가 없이 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도주는 아직은 들고 가야 될 때지 이걸 물량을 털 때는 아니다. 물론 약간의 눌림은 있겠지만 눌림이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 우리가 털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약간 눌림 후에 다시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다 여기서 우리가 주도주를 뺏기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이 3차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명백히 악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학자들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유지했던 입장들을 다 뒤집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점도표 찍은 거 보니까 뭐 9명 정도가 그렇게 되고 있다. 이제 인상적으로. 그래서 당시에 그들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자, 그렇게 전망했는데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워시 총재의 발언을 검토한 결과로서 봤을 때는 전망은 바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연준은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된 핵심의 개인 소비 지출 있죠. PC 이런 것들을 보고서에서 본다 하더라도 관세, 기타 일회성의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결론은 일단 0.75%가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3번 정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0.25, 0.25, 0.25 이렇게 올라간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럼 강구하고 있는 것이 TF팀이라는 겁니다. TF팀을 갖다가 구성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제 TF팀 구성할 필요 없이 그냥 일단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자, 아무래도 PC가 올라가고 있으면은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구성해가지고 여기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체는 시간을 끌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명백히 약화되고 있고, 연준은 관세를 눈만 감아줄 의향은 있었지만은 최근에 공급 충격 이후에는 인내심을 좀 잃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주택시장의 호조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다른 핵심 서비스 부분은 여전히 매우 경직된 상태다. 그래서 목표치를 2%로 설정했지만 5년 연속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란 전쟁, 그 다음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인플레이션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난주에 취임 이후에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12차례 이상 언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은 이에 빠르게 반응한다. 그래서 패드와치에 따르면은 현재 최소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9월로 추정되고 있고, 12월에는 추가 인상도 50% 이상을 보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9월 달에 만약에 금리 올린다 이러면 선거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지. 요거만 믿어서는 안 된다. 패드와치만. 자, 그 다음에 상원 인주를 앞두고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명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금리 인하에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금리를 갖다 인상하려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은 매파적으로 보여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지 이 사람의 속셈은 다른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자회견 때 역시도 매파적인 기조를 보였다. 물가 안정의 회복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일단 점도표를 안 찍었다는 거겠죠. 정말로 그렇게 했으면은 점도표를 찍어서 물가 안정에다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금리 인상 기조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전 발언에서보다도 AI 기반의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훨씬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마도 그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강력한 입장을 취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하락하거나 TF팀의 금리 동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할 때까지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연준이 다음 행보를 결정하기 전에 여름에 경제 지표를 기다릴 가능성이 더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뭐 3번의 인상도 한다고 막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은 말하고 있는 요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전략적인 강경한 입장, 그 다음에 시간 벌고 있는 것들 요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목표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월요일에 나왔던 애널리스트들의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프리스는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보유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350에서 375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스페이스X IPO 이전이나 이후에도 하락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또 테슬라는 합병이 있을 것이다. 그 전망이 나타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주주들의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적형 펀드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 돼봐야 아는데, 자, 바로 일단 지금 이제 합병하기는 힘들겠고, 자, 올해나 아니면 올해 좀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번스타인은 마이크론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재차 강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주당 510달러에서 13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위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기존의 메모리 가격과 HBM 이런 가격의 상승 전망에 힘입어서 목표 주가를 44만 원, 그 다음에 330만 원, 그 다음에 1,3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보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44만 원이니까 삼성전자, 그 다음에 또 330만 원이니까 지금보다도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직도 달릴 여력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 주식에 대해서 매수 추천을 유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애플의 시리가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리 AI는 애플의 생태계 전반에 내장된 상황의 인식, 그 다음 멀티모달, 앱 간의 연동형의 비서로서 재포지셔닝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시리가 앞으로 발전한다면은 애플의 또 가치평가는 또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또 코히런트, 그 다음에 루멘텀 이런 것들 광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AI 관련된 연관성 관련된 투자가 2010년도에도 거의 2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에브코어 ISS는 앞으로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회사는 크리도 테크놀로지인데 에브코어 IS에 따르게 되면은 기업의 주가가 올해 2배 정도는 올랐지만은 인공지능의 모델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의 구리 기반 솔루션을 제공함에 따라서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연결 솔루션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수익률 상위 등급으로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 325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20%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크레도는 주로 구리 기반의 AI 연결의 솔루션을 가진 기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자,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이제 건설 이런 상호 연결 표준을 개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솔루션, 즉 말해서 칩뿐만 아니라 케이블과 칩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을 거뒀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크리도가 지금 이제 광 로드맵을 추진함에 따라서 광이 있죠. 디지털 신호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리콘의 포토닉스 직접 회로, 마이크로의 LED 케이블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제로 플랩 옵틱스 이런 모듈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리 플러스 광 AI 연결의 솔루션 기업으로서 점차 인식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 크레도의 AC의 사업가의 전략과도 상당히 일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자, 다른 게 아니고 요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광 AI 연결의 솔루션 기업이 되고 있다. 광범위한 구리 플러스 광이다. 그래서 구리 플러스 광을 하고 있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연결이 두 개 다를 다 자유롭게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광 쪽이 더 많이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리가 있는데 구리에서 이제 광으로 대체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광으로 가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AI 인터커넥트, 그 다음 즉 프로세스 메모리 서버가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킹 링크에 사용되는 재료로 선호되고 있는데, 자, 구리가 비교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서 전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브코어 ISS는 크레도 테크놀로지 제품 로드맵이 회사의 기존 시장 규모를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로서 확대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템 시장 규모 자체가 시장 규모가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있는 시장 규모의 20배에 달한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크레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8명이 스트롱 바이, 12명이 바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한 명이 홀드죠. 그래서 평균가는 한 270불 정도 되고 있고 최고가는 한 300불 정도 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반도체 장비 기업이 2010년도에 뛰어난 실적을 기록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앞으로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ASML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특별히 일단 반도체 제조 사업에서 고성능 메모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유지하면서 2,345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목표 주가를. 그래서 한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ASML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EUV 있죠. 극자외선 이런 리소그래피의 기술을 산업화했다는 겁니다.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년 동안에 많은 혁신적인 트렌드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특별히 매수 등급을 봤을 때는 그 이유는 D램 있죠. 이런 것들의 분야에서 리소그래피의 집약도 이런 증가, 그 다음에 AI라든지 강력한 사유 수요로 인해서 산업 수요로 인해서 ASML의 2030년 목표 달성 가능성에 근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면은 결론적으로 일단 극자외선의 리소그래피 기술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ML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리소그래피 시스템의 장비 공급업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드웨어는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을 구동하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뭐 테슬라도 테라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지금 ASML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다음 지속적인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의 형용에 필요한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그 미소그래피 장비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계속해서 지금 쇼티지가 나니까 그것들을 메우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수가 상당히 35배수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주가가 달리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스페이스X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반토막도 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에 대해서 키뱅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무래도 해당 주식에 대해서 신중한 평가를 내리는데 이미 아무래도 주식의 높은 가치 평가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상당 부분 이미 다 반영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섹터 비중의 등급으로 분석을 시작했는데 이제 보유 이상의 추천 등급에 해당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없습니다. 조금 일단 지금 이제 약간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스페이스X는 상당한 혁신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현재 기업 가치에서 이러한 잠재력이 미리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 대비 수익률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상승을 했지만은 또 최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하면서 부채를 포함해서 시가총액은 2조 2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수준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은 신중할 때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에서 본다면은 스타링크, 그 다음 기타 연결 사업에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1조 2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기업 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키뱅크가 주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머스크가 위성 배치라든지 시무주 탐사, 그리고 화성 식민지화에 필수적으로 설명한 거대 재사용 로켓인 스타쉽 때문이다. 스타쉽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게 은행 측은 스타쉽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 차례 차질을 겪었고 일정이 몇 년씩 지연되고 있다. 자, 그 점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쉽이 궁극적으로는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개발 일정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 스타쉽의 진행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는 위험과 보상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돼야만이 자, 그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으니까 스타쉽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더 시급한 우려 사항이 있는데 올 여름 후반에 발생하 있는 내부자 주식 공개의 잠재적 영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 130억 주에 달하는 주식 중에서 5%만 거래 가능하도록 상장이 됐는데 초대형의 시가총액 기업 중에서도 유통 주식수가 가장 적은 편에 속했다. 자, 이것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보호예수 일정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식이 시장에 풀린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거래가는 주식은 증가하겠지만은 단기적인 유동성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이런 것들 다 풀리고 좀 기업 보고서라든지 어닝 발표가 되고 난 후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산업 부분 자체가 시장의 다른 부분을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요 그림 한번 보시면 S&P 500의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있죠. 그러니까 XLI 이런 거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 일단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산업재 지수 자체가 고점을 뚫었다, 블랙아웃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술주도 많이 가고 있는데 산업재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재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 좋은 주식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담아가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 봐야 되겠죠. 지 있죠. 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니까 이렇게 전력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될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 또 팬딩 브레이크아웃 되면서 고점을 뚫고 옆으로 눕고 있다.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있고 MACD도 아직까지도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죠. 주봉 차트니까 앞으로 또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다 고점을 뚫고 있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산업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차트가 요거죠. 캐터필라죠. 이것도 역시나 전력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지금 이제 뉴하이로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빅테크들 돈 있죠. 채권하고 주식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죠. 돈을 찍어내가지고 이런 돈들이 지금 HBM 그 다음 전력 이런 데다가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렉트릭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계속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고 얘들이 먼저 많이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이 지금 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 돈이 풀려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돈 가는 곳에 지금 주가는 가고 있는데 이제 빅테크가 옛날에 시중은행처럼 지금 중앙은행처럼 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자는 G번호바 있죠. 고점은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하고 레지스탕스에 있는데 저항대에 있는데 요만 돌파한다면 또 주가는 또 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좀 불리시하고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도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주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크 다음에 지금 이제 산업재주로 조금은 매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은 올해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했는데 이 두 가지 변수가 마이크론의 향후 행보를 갖다가 결정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분석가들은 새로운 메모리 전략 기술의 역량,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생산 능력의 확보 이런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실적 발표에서 앞서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선수들을 보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마이크론의 마진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증가됐다, 쇼티지가 많이 발생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키캐시의 오프로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웨이프 용량 증설의 지연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키캐시 오프로딩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인공지능 모델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키와 밸류의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메모리라든지 저장 장치를 옮기는 기술을 말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모리 부담을 줄이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더욱더 최적화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주당 순이익이 2025년도에 회계연도의 8.29달러에서 16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현재 마진이 그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결론은 일단 쇼티지 덕분이고, 그로 인해서 큰 추가 비용 부담 없이도 가격을 대폭 인상할 수 있었다.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근데 현재의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2028년도가 되면은 한 60%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영업이익률, 그 다음 기업가치 배수가 어떤 모습일지를 결정짓는 두 가지 핵심 변수가 있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028년도가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2027년도가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2028년도 저 말까지도 더욱더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봐야 된다. 보통은 2027년도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28년도까지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목해야 될 추세 중에 하나가 키밸류 캐시 오프로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 거기서 디램이라든지 낸드 이런 것들의 작동 방식, 그 다음 수요 증가에 미칠 영향이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기술 자체가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실행할 때 메모리를 전력하기 위해서 사용은 되고 있지만 전체 메모리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SSD에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 유형인 트리플 레벨 셀 이런 것들의 낸드에 대해서 수요가 아직까지 개선되고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드 레벨 셀의 낸드의 경우는 아직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트리플은 괜찮은데 쿼드가 지금 안 좋다는, 3개짜리는 괜찮은데 4개짜리가 조금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캐시 오프로딩의 최종 구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QLC의 낸드는 트리플 레벨의 셀보다 메모리 셀당에 더 많은 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수요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됐던 디램, 낸드, 웨이프 생산의 능력 증대가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있는지 어닝스 콜을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웨이프 생산의 능력 증대를 두 번째 변수로 보고 있고, 디램과 낸드 공급 부족 현상이 2017년도까지는 지속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론 연간 주당 순이익이 2017년도에 16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2025년도 8.29달러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목표 주가 1750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시총이 올해 들어서 1조 달러 이상이 증가했는데, 마이크론 자체가, 자, 이런 것들이 2025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210억 달러였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현재로서 본다면 1조 3,400억 달러가 되고 있다면 이익이 많이 증가되니까 현재 모습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조세무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 수급의 불균형으로 해서 디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두 종류의 메모리 모두 가격 자체가 전 분기 대비해서 한 20%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지금 조세무어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고객 계약 또한 이런 것들의 핵심 중점 분야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말해서 마이크론이 현재까지 체결한 5년 계약 외에도 추가 계약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고객사와 협의 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어닝스 콜에서는 계약 조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고객 계약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계약 내용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으면은 투자자들이 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얼마만큼의 장기 계약을 많이 땄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니드엠의 퀸볼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의 SCA와 같은 장기 계약은 메모리 제조업체에서 수년간의 수요 예측에 대해서 더 나은 전망을 제공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주식에 대해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의 배수를 지불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160달러 정도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모습 속에서 이익 자체가 그래서 10배수만 해준다 하더라도 1600불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 계약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또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엔트로픽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메모리라든지 스토리지 공급 계약을 발표를 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이크론은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의 시리즈 H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인프라 발전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자, 그런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번에 전략적인 협약을 통해서 마이크론은 엔트로픽의 AI 모델의 성능,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서 메모리와 스토리지 공급을 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쇼티지가 난다는 이해가 되겠죠. 공급이 계속해서 딸리고 있으니까 수요는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